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김선수, 조재현 전 대법관의 발언은 꽤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힘당과 일부 현직 법관들이 사법부 흔들기, 정치 보복 정도로 몰아가던 프레임을 정작 사법부 안에서 오래 몸담았던 원로들이 상당 부분 뒤집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 불신이 과도한 분노나 오해가 아니라 실제 재판부의 행태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법원 안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확인해준 셈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겉으로만 보면 대법관을 몇 명 늘릴지, 그 방식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처럼 보입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2명 증원, 즉 대법관을 25명 체제로 늘리자는 안에 찬성했고, 조재현 전 대법관은 그건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라며 4명 증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영배 전 대행은 그 중간쯤 되는 8명을 3년에 걸쳐 나눠 늘리자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숫자와 설계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사건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고 이 체제 그대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고심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들 모두가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논의에서 원로들이 던진 말입니다. 문영배 전 대행은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외부에서 따로 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예외적 정당성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짚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선고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특히 계엄 주모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확립된 관행까지 깨버린 점을 들며 법원이 스스로 국민 불신을 자처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지금 국힘당과 일부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사법개혁을 밀어붙여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사법개혁 요구는 어느 날 갑자기 여당이 마음대로 꺼내든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재판부가 스스로 쌓아올린 사건 처리의 비정상성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박은정 교수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박 교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실제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현재 판부를 향한 압박과 경고용에 가깝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해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부를 향한 옹호라기보다는 현 재판부가 절차와 시기를 둘 다 놓치면서 스스로 법치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비판에 더 가깝습니다. 항소심에서라도 집중심리 재판부를 제대로 운영하면 실질적인 전담 재판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1심 재판부가 국민적 의심과 불안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돌려 말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의 뿌리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구체적인 사건들에 있습니다. 조이대 체제의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보여준 행태, 그 과정에서 대법관 일부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심리가 진행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 내란 사건 1심이 직위한 재판부에 지정배당되는 과정까지 하나하나가 상식적인 국민들 눈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천대엽이 국회에서 대법관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기록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공식 문서상 기록 도착 시점과 인계 날짜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국민 앞에서 뒤집히는 상황이 반복됐다면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가운데 자배당 논란 끝에 내란 사건 1심을 맡게 된 직위원 재판부는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이 선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수록 계산해온 관행을 깨고 가장 핵심인 사건에서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바꾼 것도 사실상 특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은 사법부를 흔드는 정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상식에 부합하는 자기 반성이나 설명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사법부 독립 침해, 정치의 사법부 개입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헌법재판관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연 전 민정수석의 행태는 사법개혁 논의의 배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주연 전 민정수석을 불러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라고 지시했고, 김주연은 이완규와 함사문을 포함해 10명의 이름을 구두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최고 강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관 인사를 졸속으로 끝내고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인사는 5년, 6년 단위로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최소 몇 주 이상 걸려야 할 검증을 하루 만에 끝냈다는 것은 사실상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쪽 인사를 박아놓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권력이 오히려 그 독립성을 전제로 한자리를 자신들의 방탄 인사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국힘당과 일부 법관들은 사법개혁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원로들의 발언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사법개혁의 방향과 명분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이 단지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비법관 출신도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재현 전 대법관은 숫자엔 반대하면서도 대법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시했습니다. 문영배 전 대행은 사법부 구성에 야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차를 두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지금의 사법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놓고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국힘당과 일부 현직 법관들의 논리는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내란전 담재판부 법안이 나오면 법치 파괴, 사법부 장악이라는 말부터 꺼내고 대법관 증언 논의가 나오면 사법부 정치화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사건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도 선고가 나오지 않았는지, 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은 그렇게까지 서두르면서 내란 사건은 그 정도의 속도와 집중을 보여주지 않는지, 왜 사법부 스스로 믿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지, 이런 질문들입니다. 사법개혁의 원인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시도는 그래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이미 사법 불신 쪽으로 기울어진 뒤에야 비로소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원과 검찰의 행태를 경험하며 개혁을 더 강하게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점은 정권이나 국회가 아니라 조이대 체제의 대법원과 내란 사건 1심 재판부, 그리고 그 주변에서 벌어진 일련의 비정상적인 재판 운영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법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됐듯이 묵묵히 사건 기록을 파고들고 현장에서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재판을 하는 판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대다수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극히 일부가 연못에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문제는 그 극소수의 미꾸라지가 지금 사법부의 가장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그 정도의 정상 운영만 보였어도 이렇게까지 사법부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선을 먼저 허문 쪽은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사법부 스스로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원로들이 내놓은 다양한 안들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원과 사법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원로들의 쓴소리를 정말로 외부 압박이라고만 생각할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지는 앞으로의 재판과 인상, 그리고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조이대 아래에 있는 사법부는 크게 기대가 없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